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1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어제 저녁 8시를 전후해서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오늘 계속하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아니 오늘 계속하려면 우선 감찰 기록에 대한 열람 같은 게 제대로 안 됐다. 어제서야 감찰 기록에 대한 열람을 하게 해줘놓고서 무슨 얘기냐라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15일 원래는 그러면 월요일 날 하자 이러다가 이제 이쪽에서 그 열람해서 그 대책을 세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려놨는데 왜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거는 역시 명분 빼앗기 경쟁이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찰 기록에 대한 열람이 제대로 못 봤다.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한테 안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본 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거는 핵심적인 내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징계위원회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징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법원에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절차상 하자 같은 것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또 불리해지죠. 그건 뭐 나중 얘기이긴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어제 법무부 측도 상당한 정도로 수위를 조절했고 윤 총장 측도 포스트 징계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징계위 이후에 대비해서 명분을 확보해 놓는 그것이 소송 전의 명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윤 총장의 미래에 대한 명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의식한 사례들이 많았다. 그래서 당초 징계위원회가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밀어붙이는 모습을 어제는 보이지 않았죠. 그게 왜 그러냐? 명분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명분이라 하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받을 소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걸 희석시키기 위한 징계위원회의 조치 이것도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징계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하고 법무부가 징계 청구를 해서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어를 하고 징계위원들이 그걸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징계위원회 몇몇 제가 유튜브를 해드렸지만 어제 5명 나왔습니다. 그 5명이 올 반윤석열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자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식의 세미나 같은 걸 했던 사람이 징계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까지 지낸 사람이 징계위원이고 그 다음에 심재철 신성식 검찰 내에서 아주 대표적인 추미애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들 2명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서 거기다가 이용구 신임 차관 조국 박상기 이런 장관들 밑에서 법무부 법무실장을 했던 민변 출신 변호사죠. 자 이런 사람 다 해서 올 반 윤석열로 채워놓고서 이 사람들 보고 심판을 보라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단 명분에서 한 발 빼앗기고 들어간 겁니다. 법무부가. 그리고 이 부분은요 앞으로 법원에 가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 심판이 아닙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아니 판사가 징계 청구권자 그러니까 원고 측하고 사실상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건 아마 판사들이 누구보다 더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분에서는 빼앗겼다. 법무부 측이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물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력들은 징계위원회가 약간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가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명분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라는 분치를 하는데 동원이 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열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허용을 했죠. 그 다음에 기일도 원래 오늘 계속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니 어제 겨우 감찰 기록 핵심적인 부분을 열람을 했는데 무슨 하루 만에 또 하느냐. 그 열람에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 주말 동안에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월요일 날 하자. 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월요일도 늦다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는 봐준 거죠. 봐줬다고 봅니다. 저는 이 봐준 거는 봐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명분 때문에
너무 몰아붙였다. 심지어는 그 감찰 기록에 대한 열람과 분석할 시간도 안 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하자거든요. 이건 나중에 포스트 징계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후퇴, 전략적 후퇴를 했다. 그것이 이제 명분 빼앗기 경쟁. 이 국면에서 법무부가 약간 뒤로 물러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은요, 다 기각했습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제시를 했죠. 대법원 판례는 아니 예를 들어서 기피 신청을 뭐 몇 사람을 같이 했으면 그러면 기피 신청 당한 사람이 이 사람 기피 신청을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5명 중에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 주장대로 따지면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혼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다 들어가서 왜냐면 기피 신청하면 기피 신청을 당한 사람은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5명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정한중 교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심사한다 그러면 이 사람 빠지면 4명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심재철 빠지면 3명밖에 안 되니까 또 의결 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국장은 다 들어가서 다 기피 신청 다 각하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꼼수다. 징계 농단이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본인이 회피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남들 기피 신청 다 기각해놓고 나서 본인이 회피했다. 본인이 회피 사유를 인정한다면 처음부터 회피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나중에 포스트 징계위에 소송전에 가서는 절차상 하자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일단 명분을 플러스 알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자 이제 증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저는 어제 TV조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증인 일부분이라도 받아줄 것이다. 왜 그러냐? 증인을 너무 안 받아줬을 때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고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징계위원회를 연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받아주는 척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다 받아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인정한 증인이 추천한 증인이 7명이거든요. 신청한 증인이. 근데 그 7명을 다 받아줬습니다. 박영진 검사, 그 다음에 이정화 검사,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등등 해서 다 받아줬는데 자 그럼 이건 왜 받아줬겠느냐? 이것도 명분 빼앗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청한 거 우리가 다 거부하고 일사천리로 한 거 아니야. 증인 받아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주장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거다. 그거는 포스트 징계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무슨 엄청나게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 실제 현장에 나타난 증인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 전혀 안 나타났고요. 앞으로 15일 징계위원회에서도 저는 안 나타날 걸로 봅니다. 나와서 무슨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사유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데 채널A 사건 수사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책임지고 했고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휘권도 박탈됐습니다. 방해를 어떻게 합니까? 방해의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또는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이 자주 통화했다 뭐 이런 건 아니 자주 통화했다는 게 방해의 증거가 되나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수사를 방해하는 게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수사는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책임 아래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나와서 할 얘기가 없을 것이고 설령 방해받았다 그래도 방해받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나올 것으로 본다. 정진웅 차장검사 당연히 안 나올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미 추미애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 증인 신청해 놓은 사람들은 안 나올 거고요. 그 자리에 나올 만한 사람들은 박영진 전 대검 과장 이 사람은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그 대검 과장들의 의견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당시에 형사부장이 지금 김관정 동부지검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 내자 하는 과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냥 묵살해버렸습니다.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 증인이기 때문에 박영진 지금 울산지검 부장검사죠. 이 사람 나올 것이고 어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정화 검사, 그거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이 법률 검토를 담당했었죠. 판사 문건에 관해서. 그래서 이 판사 문건은 죄가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박은정 담당관이 그걸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한 양심 선언을 했던 검사이기 때문에 나올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일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증인을 받아줬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한 번 징계위원장이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재철 검찰국장도 증인이 돼야 된다. 이래서 직권으로, 징계위원장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나올 겁니다. 나와서 이제 뭐 이정화 검사니 박영진 검사니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물을 타려고 하겠죠. 그리고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뭐 이거 2월 달에 받아보고서 화를 냈다. 왜 이제 화를 냈다는 사실을 왜 이제 공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그건 불투명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대표적인 물타기죠. 그러니까 이 증인을 받아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뭐 배련을 한 듯한 명분을 주되 그 증인들의 주장을 확 물을 타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것도 명분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명분을 상당히 깎는 이런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포스트 징계위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자,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은 뭐 이미 버렸고요. 그 잘 아시다시피 그 징계위원 5명 전원을 반 윤석열 인사로 채워놓고서 뭐 공정하다고 주장하면 뭐 본인들 주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아마 문바들 외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정성은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이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절차적 하자, 왜냐면 과거 정현주 전 KBS 사장 사건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절차적 하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 면직 취소 소송의 승소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약간씩 후퇴한 측면, 그 디테일이 좀 엿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부가 포스트 징계위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주장을 전략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그럼 어떠냐? 여기도 당연히 포스트 징계위, 그러니까 소송전에 가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요즘 언론을 보면 디테일 파기 이렇게 돼 있던데, 저쪽이 법무부가 좀 엉성하게, 왜냐면 워낙 무리하게 이 징계사유 6개 자체가 다 사실관계가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관계를 이쪽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깨고 들어갈 텐데, 15일 날 깨고 들어갈 텐데, 그럴 경우에는 저쪽에서 대항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을 내세워서 뭐 이렇게 물을 타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도 이제 막 방어를 하는, 참 심판을 봐야 될 사람들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측은 어찌됐든 간에 이 디테일을 파고들어서 아마 15일 날 하루에 끝내지 않고 또 연장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럴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직을 유지하고 있는 날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잘하면,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뭐 이미 심의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점에 이제 소송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렇게 명분 싸움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만약에 해임이나 면직이 됐을 때, 이때가 이제 이게 상황이 참 난감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정치를 하라, 이런 부당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종 병기는 결국 정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근데 윤 총장은 지금 정치에 관해서 아마 아직 본격적인 검토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그 압박을 받고서 윤 총장이 자, 이걸 어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결정을 안 했더라도 지금 현재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여기서
명분 있게 이 징계위원회에 대처하는 방법, 이것은 앞으로 뭐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명분 있게 징계위원회에 대처하는 모습, 그거는 명분을 징계위원회로부터 자꾸 빼앗아 와야 되니까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